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전국의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 공무원 노조의 박중배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예,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자 대변인 박중배입니다. 자, 대변인님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산산구청에 부산 산산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는 휴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전국 공무원 노동자 부위원장 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청에서 27년 근무를 하셨군요. 네. 자, 지금 휴직 상태라고 하는데 어제 지금 보니까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네. 전국 지부에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올라온 지는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됐고 이게 어제 그 정부 하고 그때부터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임금을 안 올려줬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면 그랬겠습니까?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청년 조합원들이 오죽했으면 상복을 입었겠습니까? 상복을 입었더라고요.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의 사용자 고용주는 정부인데 공무원의 정부는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돈을 어떻게 먹고 살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산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표현이고 이번 임금 인상 결정은 마치 청년 공무원 세대, MZ 세대라 하죠. 예. 그냥 죽으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는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도 지금 많이 문제라는 건데 내년에 구급 1호봉이 얼마입니까? 1.7% 인상이 되면요. 171만 5,170원입니다. 171만 원 정도네요. 네,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세금이나 기여금,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1.7%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인상을 해야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한번 사회자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시청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떨립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공무원들 자녀 대학 등록금이 지연되시는 줄 아십니까 혹시? 제가 공무원 자녀거든요. 저희 그래요? 아버지, 저 국립대를 다녀가지고 저 그렇게 좀 싸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안 좀 되고.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가 전액 무상 교육이 되었고요. 그때는 공무원들은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 전 국민의 무상 교육이 되면서 공무원은 따로 역차별이 되는 느낌이 들죠. 저는 지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국가장학금, 대학 등록금 지원해달라는 거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고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었으면 노후에 소득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청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이 없죠, 이제. 그래서 실질 소득 감소분 많지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많지라도 저도 말고 7.4% 정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7.4%? 7.4%. 저는 이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을 지금 올렸는데 정말 최소 7.4가 돼야 되는 게 다른 복지 분야에서도 공무원이 못 받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합쳐서 그만큼 받아야 된다. 지금 8, 9급 특히 MZ세대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런 월급 때문에 퇴사하는 분들 실제로 좀 많습니까?
예, 저는 월급 때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는 안 하겠죠. 뭐 월급 적어서 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예, 예. 그만큼 최근 5년 동안에 2017년부터 매년 5천 명씩 그만두다가 네.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작년에는 1,693명이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심각하잖아요. 10,000명 이상. 심각하고 예.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어떻게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알바라도 해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안 쪽팔리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알바라도 해달라고. 겸직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알바 하겠다 하고 싶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은, 그죠? 예. 그 급여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창피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하나 궁금한 게, 네네. 보통 사기업은 노사 협상 과정을 통해서 임금을 정하잖아요. 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나요? 지금 뭐 보수위원회라고 있지만 예. 보수위원회는 그냥 그 자문기구일 뿐이고 아하.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위원회 역할을 격상해야 된다 하고 예. 그래서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된 임금 교섭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교섭 기구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이제 상위 공무원도 있고 하위직도 있는데 네. 이걸 좀 구별해서 임금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가 본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까? 대변인님. 실제로 이제 보수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네. 매년 최저임금 인상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을 가져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아래로 공무원 그 하위직들 공무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네. 우리가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수준을 한 100%로 요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있고 하위직과 고위직을 매년 똑같은 그 정액으로 임금 인상을 정률로 임금 인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률로. 똑같은 1%지만 고위직들의 1%는 세죠. 많잖아, 그렇죠. 많이 받은데 1%는 그래서 센 거잖아요. 예. 임금 인상을 아하. 정액으로 하자. 아하. 하위직에는 아하. 만약에 1.7%를 올렸으면 하위직에는 플러스 정액 수당 뭐 30만 원을 대주든지 아하. 이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생긴 이래로 똑같이 율로 올리니까 임금 동결할 때는 같이 동결해버리고 막 예. 이렇게 하니까 하위직과 고위직의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금액으로 좀 올려달라. 일정 금액으로 하위직에 예. 대해서는. 자, 최근 윤석열 정부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본급 관련해서 공안직 수준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실제 경찰이 공안직으로 포함이 되었어야 됐는데 포함해서 빠졌어요. 예. 검찰 법무부 쪽, 교정직 쪽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그동안에 부당한 대우 받았던 거를 이제 경찰 공무원들도 공안직으로 대우해주겠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네. 밤낮이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일반 공무원들도 이번에 서울에 폭우 왔을 때 보셨겠지만 몇 날 며칠일치 밤을 새우고 수해 복구에 나서는데 네. 국가 재난 상황에서 헌신과 봉사로 국가를 지탱했던 소방 공무원이나 지방 국가 공무원들도 다 같이 가족 생계 걱정 없도록 네.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번 코로나 얘기하셨는데요. 코로나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다 비상대기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노조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이런 공무원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인력 충원을 우리가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인력 충원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 수 줄인다고 밝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공무원 수 인력 감축한다는 게 구조조정이잖아요. 구조조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지금 그 힘든 일로 해서 휴직자들이 휴직을 하는 바에 결혼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실제 현장에 매년 1%씩 5%를 감축하라고 정부 부처는 중앙부처는 10% 감축하라는데 실제로 업무가 줄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인력을 줄이겠습니까? 지금도 OECD 국가 중 국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꼴찌입니까? 꼴찌고 이런 걸 이제 노동자에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펴는 걸 보면 부자 감세, 서민 정세, 부자 감세, 서민 정세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해보자는 현장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노조에서는 반공무원 정책을 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투표 방식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학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입니다. 그 투표 얘기하셨는데 이 노동조합에서 연내에 윤 대통령 신임을 묻는 투표도 하겠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공무원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맞느냐 아니냐. 그래서 부자 감세를 해주고 법인세를 감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줄이려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겠죠? 예. 거기서 뭐 윤석열 내려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이 시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 시위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 철밥통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공무원들 월급은 낮지만은 나중에 퇴직하면 그렇죠.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워낙 진짜 이 연금도 2010년, 15년 두 차례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낮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퇴직금도 일반 국민들은 퇴직금을 100% 받는다면 저희들은 100분의 39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연금으로 보상해줄라 했지만 연금으로 보상이 안 되고 있고요. 올해 당장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1691명은 퇴직은 하는데 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연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은 60세 하지만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 연금 제도니까 똑같이 정년을 연장하든 이렇게 퇴직 후에 소득 공백이 없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국가 재정을 더 많이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 지금 뭐 공무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조금 좀 참석을 하는 겁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정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꿨고요. 계약할 만치 깎을 만치 다 깎았습니다. 그럼 다른 연금 개혁. 다른 연금 개혁도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면 독일 같은 나라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상향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우리는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 낮추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소득 대체율을 50% 정도는 해야지만 국민연금을 받든 공무원연금을 받든 노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